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 기억하시죠? 이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후원금 횡령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11월 14일 날 난다고 해요.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11월 14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11월 14일 오전 10시 넘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횡령이란 말 대신 삥땅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셨죠? 삥땅이란 말을 썼는데 이 삥땅이란 말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삥땅이란 말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일본 말로 생각하시는데 원래 포르투갈 말에 핀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핀따. 핀따는 우리가 이거 꼭 찍는 점 있잖아요. 점. 포인트. 영어로 하면 포인트. 이 점을 의미하는데 일본인들이 그 말을 줄인 핀따를 핀을 숫자 1이라는 뜻으로 썼고 핀토르는 금액의 10% 1할을 전체 100이면은 10%를 가로챈다는 일본식 속어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흉내낸 것이 삥땅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 핀따에서 이를 뜻하는 핀 그리고 핀토르, 삥땅 이렇게 어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삥땅이란 것은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횡령, 돈 가로채기 뭐 이런 거죠. 윤미향 전 의원의 어떤 지금 이 범죄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는 범죄 사실 이거 쭉 보면은 거의 빙땅 인생입니다. 그렇게 비판받아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윤미향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또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고 또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무려 4년 전이네요.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24년도 국회의원 또 선거했으니까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자 그런데 1심에서 이 가운데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 삥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또 그런데 항소심 2심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작년 9월입니다. 범죄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는 거예요. 후원금 삥땅한 금액이 규모가 더 커졌어요. 7,958만 원으로 늘었어요. 또 이건 더 악질입니다. 돌아가신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 부조금 있잖아요. 조의금 장례식장에 부의금으로 들어온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거예요. 개인 계좌로. 윤미향 개인 계좌로. 그리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이것도 유죄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응? 위안부 그 할머니 돌아가신데 그걸 장례식장에 조의금 명목으로 자기 윤미향 계좌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거는 파렴치한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삥땅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파렴치한 정도를 넘어서는 자 그리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했나요?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서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 원 국고보조금 편취 뭐 이것도 유죄로 판단을 받았대요. 지금 윤미향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 씨는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날지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내릴지 자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윤미향은 그동안 온갖 그 논란의 인물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래도 되나 하는 정도의 대충 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쭉 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1억 2,900만 원을 모금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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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2,900만 원을 모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시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뭘 제기했냐면요. 딸 유학비 문제를 제기했어요. 딸이 지금 미국 시카고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윤미향 부부가 다 합해봤자 연수입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딸의 미국 유학비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 가량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딸의 유학비를 댑니까? 윤미향하고 자기 남편하고 1년 내내 모아봤자 5천만 원인데 딸의 유학비 1억을 어떻게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준다면서 성금해가지고 이 돈을 유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논란. 뭐 이것도 있었습니다. 2020년 5월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남편이 김삼석 씨는 남매 간첩단 사건 관련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수원 시민신문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2020년 수원 시민신문에 자기 딸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딸. 이 딸 관련 피아노 독주의 홍보 기사를 썼는데 그 당시 그 기사를 쓴 기자는 김영아라는 기자인데 이 김영아라는 기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 기자신문에 등록된 기자도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김삼석이 자기 딸의 피아노 독주의 홍보 기사를 써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거의 이건 그 가내수공업 수준의 이 시민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죠. 그리고 윤미향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제일 쇼킹한 사건은 이겁니다. 조청년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게 간또 대지진 조선 중국인 학살 100주기 추도 대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행사에서 조총련 간부가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근데 윤미향도 그 추모식에 참석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윤미향 의원실 측이 조총련 주최라서 간 게 아니고 이 사업 추진위 요청 때문에 갔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 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다. 그리고 거기 행사장 가는데 주일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차량 지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인 거죠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자격이 있나 이럴 정도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자, 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11월 14일 오전 10시쯤 3심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평생을 거의 시민활동 30년 넘게 평생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준다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시민단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편취했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법을 어겨가면서 그랬다면 사법적인 처리도 불가피하죠. 그런 측면에서 윤미향 전 의원의 오는 11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